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읽어주는 남자 최겸입니다. 우린 이제 오토파지, 즉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분해, 단백질 청소, 이게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언제 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는가, 반대로 언제 비활성화되는가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언제 오토파지가 비활성화되는지부터 다뤄볼게요.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요소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인슐린 그리고 아미노산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언제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되나요? 맞아요. 밥을 먹었을 때. 우리는 하루 3끼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체 열량의 55%에서 65% 또는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걸 보면 그 이상의 열량을 탄수화물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루 3끼를 먹고 있고 가끔씩 우리는 간식을 먹기도 하고 야식을 먹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첫 끼를 먹고 잠들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오토파지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슐린 농도 높아져서 이게 직접적으로 오토파지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엔 사실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되게 복잡한 신호체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mTOR라고 하는 mTOR 단백질 복합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걸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테지만 mTOR라는 이름 꼭 기억해주세요. 어쨌든 이 mTOR를 중심으로 인슐린으로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신호체계들이 무언가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이런 복잡한 작용들을 연쇄해서 그 신호가 여기 전달되고 그 mTOR 복합체로부터 또다시 신호가 전달되어서 이것이 오토파지를 막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토파지가 멈춘다.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요소 두 번째는 아미노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는 외부에서 아미노산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몸에 충분하게 아미노산이 들어올 때는 몸 안에 있는 단백질 분해하는 작용이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게 외부에서 아미노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슐린 그리고 아미노산, 이 두 가지가 오토파지를 억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인자들이다. 그리고 오토파지를 막는 것은 인슐린과 아미노산 외에도 IGF-1이나 또는 포도당 또는 다른 대사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뤄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건 언제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느냐겠죠.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단식이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인슐린 또는 포도당 또는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이런 인자들이 어떤 신호체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오토파지를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포도당 또는 탄수화물을 먹지 않게 되고요. 또 단백질을 먹지 않으니까 아미노산도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겠죠. 이때 몸은 오토파지를 되게 빠르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를 연구할 때마다 그게 효모균이든 쥐든 강아지든 사람이든 오토파지를 연구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굶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그때 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기 시작한다. 그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한번 오토파지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볼까요? 세포 안에 쓸모가 없어지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생겼을 때 그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세포를 다시 리뉴얼하고 또는 문제가 있는 세포들을 정리하는 작업. 이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었죠? 우리는 세포 안에서 낡거나 쓸모없어진 요소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새롭게 우리 세포를 리모델링 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세포의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기존의 아미노산을 통해서 새롭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면서 또 에너지를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이런 항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작용도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도 낮추고 우리가 질병이라 부르는 것들 또는 노화로 부르는 것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오토파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지금 탄수화물이나 또는 단백질 섭취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외부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해야 되고 그것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이 작용들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대사라는 걸 해야 돼요. 대사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동화되고 이화되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화, 그러니까 분해되는 작용에서 되게 중요한 축이 오토파지인데, 이 오토파지를 막는 것이 혈액 속의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아미노산을 섭취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기까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건강하다고 믿고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 아침에 눈을 떠서 첫 끼를 먹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슐린 농도가 낮지 않으니까 세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났어야 할 세포 안의 청소작용,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작용이 일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지난 60년, 70년 사이에 우리가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부르는 이런 암, 종양 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뇌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세포 안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났어야 할 이 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가 아닐까. 최근에 일련의 영상을 통해서 오토파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오토파지는 본질적으로 단백질을 보내고 세포 안에서 어떤 세포가 대사 스트레스 노출됐을 때 손상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쓸모 없어진 단백질들을 세포가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분해해서 청소하는 이 작용이고요. 우리가 어떤 노화, 질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작용을 비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뤄봤어요.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을 때,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오토파지가 억제되고, 반대로 우리가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그 시간이 24시간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질 때 몸에서는 오토파지가 활성화됩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들에서 차차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제가 하려던 이야기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읽어준 남자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